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늘이 시켜주는 건데 그 뜻이 여기 있었구나. 제가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찍어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복당을 하는 게 저를 찍어주신 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다. 자세는 세종시 초선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겠다. 정말 성실하게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종시 내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세종에는 전국에는 없는 공동 캠퍼스라는 아주 독특한 대학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렵다. 공동 캠퍼스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하드웨어를 분양을 하든지 뭐 충남대 같은 데 분양을 하고 또 이제 어디는 뭐 서울대 이런 데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드웨어 관리만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 각 대학이 알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저는 약간 소극적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플랫폼 대학으로 가자. 그러면 이 플랫폼 대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플랫폼을 하고 있는, 여기 강의실도 있지, 기숙사도 있지,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지, 식당도 있지, 뭐 여러 가지 휴게실도 있지, 다 있는데 프로그램은 니들이 와서 해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대학원, 정책 프로그램 갖고 오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뭐 AI 프로그램, AI 대학원 과정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충남대 의대 과정 들어올 수 있죠. 국내만 하지 말고 스탠포드 가서 AI 관련해서 미래 프로그램, 혁신 프로그램, MIT, 뭐 뇌과학 프로그램.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금 AI 시대, 반도체 시대, 디지털 시대니까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대학이 자기 대학에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있으면 자, 우리가 한번 5년 동안 실험적으로 해볼게. 이런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유명 대학에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플랫폼 대학으로 이걸 만들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키워보자. 이걸 교육부에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만들어서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이미 돈은 다 투자를 해놨어요. 지금 대학 그 모델하고 약간 좀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비슷하죠. 근데 지금 대학은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아니에요. 분양을 해주고 임대를 해주는 일종의 건물 관리자입니다. 지금은. 플랫폼 운영의 주체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유엔에다가 예전에 반기문 총장 계실 때 유네스코 대학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저는 세종에 세종 유네스코 대학으로 딱 이거를 명명을 하고 유엔에다가 한번 승인을 요청해서 유네스코 대학으로 한번 이걸 승인을 받자. 그 아시아 인재의 어떤 센터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유엔 입장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첨단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뭔가 새로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한번 국가적으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유네스코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갖고 한번 좀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스케일이 큰 거 아닌가요? 아니, 세종이요. 세계적인 명품 도시예요. 충청도 도시가 아니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세종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여기다가 십수시효시 뭐하러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냥 여기 충청도 사람들 먹고 살려고 만든 도시면 그렇게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게 명분이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교통 얘기 참, 이 교통은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건 사안인데 지금 세종에서는 CTX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열차죠. 기차죠. 그다음에 KTX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먼저 CTX부터. CTX가요. 대전하고 세종 지나서 오송 그다음에 청주공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림건설에서 검토를 했는데 돈이 안 된다고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자 적격성 합격은 했어요. 그러니까 민자로 하는 거 괜찮다. 근데 민자가 없어요, 지금 할 때가. 문제는 그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통과는 했는데 오히려 이제 누가 나설 사람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된다고 봅니다. 왜 되냐면 이거를 해야 세종이 교통 문제가 풀리거든요. 당장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돼서 한 15분, 20분 거리를 가야 국제도시가 돼, 세종이. 그 사실은 청주공항이 청주공항만이 아니라 세종공항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천, 서울보다 훨씬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인프라예요. 대전, 세종을 잇는 교통, 그 다음에 청주공항을 잇는 교통. 근데 돈이 문제잖아요. 요거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CTX, 충청, 광역철도만 가지고는 이게 타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서
조치원이 서울로 뻗는 도로가 있잖아요. 아니, 철도가. 철도. 예. 자,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 이 CTX에다가 조치원에서 천안 거쳐서 서울로 가는 이 이거를 광역철도, 급행철도로 좀 보수를 하면 대전에서 출발해서 세종 거쳐서 서울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200에서 250km 나오거든요. 이거 경제성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민자저격서에 합격을 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청주공항으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서울로 연결하는 거 하나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 남북 중에 이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결정이 나면 이제 동서축을 하자. 이건 제가 이제 새로 제안 드리는 건데 지금 서산 태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울진, 동해안의 울진까지. 이쪽에 동서 횡단 철도가 지금 개념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세종은 원래 안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 세종을 약간만 방향을 틀면 공주 세종 지나갈 수 있게만, 아니 세종이 행정수도인데 당연히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안에서 울진까지 이 동서로 있는 철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광역철도예요. 그러면 남북 광역철도 CTX하고 동서 CTX가 교차 지점이 세종 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종이 사통팔달 세종이 되는 것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행정수도 특별법에다가 전국 2시간 연결 도시라고 하는 조항을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이 꿈에 그리던 전국 2시간의 모든 지방 사람들도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와서 마음대로 따지기도 하고 한번 큰 소리 쳐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CTX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그럼 KTX 세종역은 포기한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이 동서축으로 CTX가 된다면 사실상 KTX를 대체하거나 그 기능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 또 결부되는 게 지금 CTX 노선 같은 경우는 조치원에서 청주공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주를 우회해서 가게 돼 있잖아요. 청주는 마치 도시철도처럼 활용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세종에는 지금 여기 하나만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세종에도 뭐 좀 그런 반석에 와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이 여기까지 연장이 안 된다면 도시철도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서울에 보면 그 급행노선이라고 해서 역을 한 두세 개 막 그냥 건너뛰는 예. 철도도 있고 아니면 그 역마다 쓰는 게 있잖아요. 아마 여기도 이거 도시철도를 추가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세종하고 대전 연결하는 거를. 그러면 도시철도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제 남부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에는 금강수목원이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정쩡한 형태죠. 소유와 그 현재 위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내년에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지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세종에서는 이걸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세종시가 돈이 있어서 이거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가가 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과연 이게 급한 거냐. 이 3천억이라는 큰 돈을 투입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무부예요. 그걸 우리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충남은 자기들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걸 팔아서 빨리 충남에 이제 다른 데 필요한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 80만 평이 다 국가가 30년 동안 투자해서 만든 생태단지 아니에요? 이거를 개발 용도로 쓰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뭐 일부 몇만 평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민간한테 개발해야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남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거 충남도 재산인데 도민들을 위해서 빨리 써야지. 이렇게 묵혀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빨리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산림청이 이 산림교육단지가 남양주에 있어요. 산림교육원이 거기가 땅이 좀 나갑니다. 이 남양주가 좀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팔고 이 산림 관련된 교육 연수기관들을 다 묶으면 이 땅을 매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액수가 그 비슷하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 기재부가 3천억을 다 출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하여간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산림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민호 시장 내년에 선거인데 최민호 시장 지난 3년 반 동안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는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시장은 되셨지만 시의회는 민주당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소야대였잖아요. 예. 여소야대일 때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이 다수당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회하고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갈등이 많아지고 합의가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좀 답답하고,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도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왜 계엄했죠? 아니, 민주당이 자꾸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계엄을 해요. 아니, 역대 정부에서 어느 대통령인들 야당이 발목 안 잡은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군사 정권 때는 발목 잡는다고 계엄령 때리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세종시에도 적용이 돼서 소수당 이제 단체장이 이 다수당 의원들과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아쉬운 대목이고, 다음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되잖아요. 또 여소야대가 될지도 모르죠.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소야대가 되든 뭐든 단체장은 시의회하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그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이걸 꼭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에서 처음 당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고, 자, 이제 세종시에서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이 됐단 말이에요. 좀 세종시와 잘 어울리는 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일단 제 마음이 세종시에 와서 밖에서 생각했던 구상보다 1년 6개월 동안 이걸 하나씩 이제 계획도 세워보고 기재부도 만나고 문화부도 만나고 한 번씩 확인들을 해보면 느끼는 게, 야, 지난번에 제가 천운으로 당선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늘의 뜻이 있었구나. 나를 여기 보낸 뜻이 있었다. 이런 일을 하라고. 네. 저는 사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이제 뭐 2번 하고 말아야겠다 이런 정도 각오까지 했었는데, 한 번 더 하늘이 시켜주는 건데 그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4년의 기회를 너무 소중하다. 이게 이 하늘의 뜻을 반드시 열매를 맺게 정말로 나를 던져야겠구나. 그런 각오가 매일매일 새록새록 이제 다시 올라오고요. 정말로 제가 청와대 5년, 그 다음에 충남부지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 10년 했던 모든 경험들이 다 필요해요. 이 세종의 미래를 구상하고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그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어쩔 뻔,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일하면서 보니까, 야, 나는 여기서 정말 이 일만 하면 내 정치 인생에서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구나. 정말 나는 나중에 우리 후세한테 나는 일 좀 했다. 이 얘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정말 세종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것 같아요. 정말 마치 나 몇 년 뒤에 세종시 국회의원 나갈 거야. 지금부터 준비할 거야 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꿈이 있어야지 열정이 나오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가 함께 꿨던 꿈이에요. 그때 열정입니다. 이게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 지방에 있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함께 대통령과 국회 이 권력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나라 만들자. 이 꿈이 하나 있었고요. 우리가 이왕 10조, 20조 예산 투입하는 김에 세계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명품 도시 한번 만들어보자. 워싱턴, 뉴욕, 뭐 베를린, 뭐 도쿄 어디보다 뒤지지 않는 도시 만들어보자. 그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열정이 생기잖아요. 이 꿈과 열정이 이게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큰 동력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런 큰 꿈과 열정이 있는데 사실 지금 무소속이란 말이에요.
무소속은 아무래도 정당의 힘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져요. 원래 민주당이었었잖아요. 복당은 언제 하십니까? 그런 생각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당선이 된 게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찍어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저를 찍어주셨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 소속은 아니더라도 또 제가 또 평생 민주당을 한 사람이고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한 사람이니까 제가 뭐 민주당이 그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의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정만 없을 뿐이지 제가 활동하는 거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과 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당을 하는 게 이 저를 찍어주신 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다. 지금도 만나면 아니 복당하라고 찍어줬는데 왜 안 하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복당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당은 제가 입당 원서만 내면 돼요. 근데 복당은 복당 심사를 받아야 되고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무르익을 때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무리해서 막 제가 막 팔을 비틀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복당 이전이라도 제가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 민주당 당원들의 그 염원, 세종을 정말로 노무현의 꿈을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염원은 그 꿈은 꼭 같이 함께 받들겠다. 그런 약속을 꼭 드립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흔들고 있는 게 지금 내란 재판 그리고 통일교 로비 의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내란 재판부나 사법개혁 문제가 지금 큰 이슈잖아요. 이거는 그 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사실은 검찰보다 우리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는 사법부도 이거 전문가들한테 맡겨놨더니 이거 정말 이 국민들 이 주권자들 뜻에 어긋난 거 아니냐. 특히 이번 이제 내란 과정에서 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이제 재판 일정이 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염려, 필요 이건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사법부가 독립해서 판단을 할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탈선하는 그런 결정은 사법부 스스로 막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결정이 내려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하거나 자구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거고요. 근데 이제 위헌 요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위헌 요소는 실제 위헌이든 아니든 시비가 걸리면 이게 못 나갑니다. 브레이크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시비를 최선을 다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되 일단 어떤 입법적인 결단을 통해서 사법부가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헌법적인 질서를 확실하게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좀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김종민 의원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한번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삼성 국회의원이니까 좀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세종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고 우리 세종이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얼마나 멀다 하는 그런 마음의 그 답답함들, 응어리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 저한테 표를 주신 그 뜻을 정말로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삼성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 이상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나 자세는 세종시 초선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겠다. 초심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말을 경청하고 정말 성실하게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국회의원 생활을 하겠다. 4년 내내 이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김종민 또 세종 초선으로서의 김종민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함께 걷겠다 이런 약속을 꼭 드리고 내년 2026년에는 좀 더 우리 세종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1년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요한 톡톡은 세종시 갑선거구 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김 의원의 활약으로 내년부터는 세종시의 현안 그리고 정치 현안이 쾌도 난마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종시가 꼭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서 행정 수도로 예. 거듭나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요한 톡톡은 다음 시간 다른 인물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